안녕하세요, 선유산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사실 유튜브, 북튜브로 봐도 인기 있는 책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이럴 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면 이 책을 꼭 추천해야지 라고 결심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바로 GV 빌런 고태경입니다. 사실 제목과 표지를 보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뒤에 소개할 어떤 책의 소개로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됐어요. GV가 뭔지도 모르고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GV란 뭐냐면 영화 간담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자와 그 관객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뭔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걸 GV 빌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주인공이 우연히 GV 빌런 고태경을 만나게 되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됩니다. 그는 한 편의 영화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감독이었고 한때는 주목받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냥 나이 든, 어떻게 보면 꿈을 놓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물로 처음에는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한심에만 보이는 고태경에게 꿈을 놓지 않고 있는 무모함과 어떠면 그 꿈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주인공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 좀 변화되는 주인공의 모습들이 이 소설에 계속 나옵니다. 쉽게 굉장히 잘 읽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꿈을 향해 가는 사람,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쫓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다 할 꿈을 가진 사람은 아니어서 꿈이 있는 사람을 항상 동경해 왔어요.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이루어지지 않은 짝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하지만 그런 멋진 일을 위해 사실은 현실을 포기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고태경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영어 한다고 강사로 쓰면 어떻겠냐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셨지. 나이 40 넘은 아들 일자리를 물어보고 다녔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뭉친 것 같아. 고태경 씨의 꿈을 위해서 누군가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했겠죠? 그게 바로 어머니였을 겁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꿈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 소설은 그렇다고 우리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작은 희망들이 보이는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오옌 작가의 개구리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교과서를 제외하고 제가 접한 첫 중국 소설인 것 같아요. 모옌 작가님도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미음사 TV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냥 그런 책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북클럽 가입하면서 이제 들어봤던 그래도 책을 고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개구리가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럼 조금 비싼 책 골라볼까 하고 개구리를 골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매하고 나서도 한참을 못 읽었어요. 왜냐면 저 얇은 책들을 사실 위주로 자꾸 읽게 되다 보니까 못 읽다가 그래 한번 읽어보자 하고 책을 선택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도 그 이야기 테이프 혹시 듣고 자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야기 테이프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항상 틀어놓고 자는데 이게 딱 말투가 그 문체가 옛날 이야기 어투예요. 그랬답니다. 뭐뭐 했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읽듯이 약간 술술술술 그렇게 읽었어요.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과 정치적 변동기,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그런 정책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나라의 어떤 정책 가운데 어떤 쓰임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았으며 결국엔 어떤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요, 고모에 대해서 계속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사실은 거의 주인공인 건데 고모는 원래 산부인과 의사여서 아이를 낳는 걸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국가 정책이 아이를 낳지 마! 이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피임을 돕고 낙태 수술을 강요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되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그 사명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마치 그 동물농장의 복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소설을 보니까 저는 저희 나라만 이런 막 격동기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엄청난 시기를 겪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신선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역시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들이 모여서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즐겁게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찍고 글 쓰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희생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좀 뭉클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해준 소설입니다. 자, 세 번째 추천입니다. 세 번째 추천 책은요, 꼭 맞는 책이란 책이에요. 여러분은 책 소개하는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은 조금 피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읽을 책이 이미 막 많이 있는데 또 추가되면 약간 부담이 느껴지고 빨리빨리 읽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피하고 있지만 정말 우연히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책을 제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이 파주에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시는 정지혜 작가님의 책이었더라고요. 제가 책방을 꿈꾸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한테 좀 책을 추천해주는 책방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책방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이 책을 처방책이라는 컨셉, 약국 컨셉으로 서점을 운영하시거든요. 오시는 손님들 따라 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손님들에게 필요한 책을 추천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서점이 운영하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제가 하는 일 쪽이 아닌 다른 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나아가는지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은요, 이 책 뒤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편에 이 작가님이 자주 추천해 주시는 책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GV 빌런 고태경도 읽게 되었고요. 앞 뒤에 소개해드릴 책도 여기서 또 한 권을 추천받아서 읽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받아서 더더욱 좋은 책이었다. 정재 작가님 책이 좋아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책들도 사실 구매를 했었거든요.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 작가님 서점에 대한 또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시간, 여유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추천받은 책 중에, 이것도 도서관에서 빌려봐서 실물은 없는데 가능한 불가능이란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불가능이란 책은요, 이 책의 저자랑 친구랑 우연히 약속을 해요. 돈 내기를 하고요. 우리 올해 안에 이거 성공하자. 그러면 상금으로 이거 얼마씩 받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1년에 하나씩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전이 운전면허였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저도 제 새해 그 계획 세우잖아요. 매번 운전면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심이 확 끌려가지고 더 읽게 됐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운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피아노로 한 곡 연주하기. 그래서 좋아하는 곡을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십니다. 그런 1년 1년들이 쌓여서 10년 후에 이분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도 겁이 많고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1년에 하나씩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새해 계획 세울 때 1번 영어 공부, 2번 운동, 3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1년에 하나, 정말 실현 가능한 걸 하나씩만 해나가도 10년 뒤면 10개를 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게 굉장히 뭐랄까 큰 울림을 저한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계획은 여전히 운전면허지만 아직 못했지만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불가능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 추천드릴게요. 글쓰기의 최전선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꼭 맞는 책과 어떻게 보면 저한테 조금 비슷하게 와닿았던 책인데요. 꼭 맞는 책은 개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위로해주는 책이었다면, 이 글쓰기의 최전선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를 깨달음으로써 그 사회 안에서의 글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큰 돌을 묵직하게 던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 너만 보지? 아니, 이 사회도 한번 봐봐. 이 사회를 너라는 거울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어떤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니? 약간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 작가님이 글쓰기 수업을 하시면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순서가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쭉 보면 순서를 보면은 파트 1 삶의 옹으로서의 글쓰기, 파트 2 감흥하는 신체 만들기, 파트 3 사유 연마하기, 파트 4 추상에서 구체로, 파트 5 르포와 인터뷰 기사 쓰기. 그래서 총 5파트로 우리에게 글쓰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독서의 중요성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구절이 사유의 집안을 세게 흔들어 놓은 책들, 문장이 아름다워서 혹은 사유가 전복적이어서 나의 글쓰기 욕구를 자극하는 책,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감을 준 책, 이번 생은 달리 살아보고 싶은 용기를 준 책들이다 하면서 책을 또 이만큼 추천해 주시거든요. 제가 밑줄 다 그어놨어요. 이 책을 제가 꼭 다 읽어보고 싶다, 반드시 읽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해봤답니다. 이걸 읽으면 조금 더 깊은 글쓰기가 가능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책은 총 5권으로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책들 모두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벌써 구독자가 6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열심히 시청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